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11월 15일 오늘 금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좀 상승폭을 보였었던 오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라기보다는 회복이 좀 되는가 했는데 결국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8월 5일 저점들 코스닥 시장은 이탈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키긴 했습니다만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을 역시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7%대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 증시에서 나온 얘기죠. 전기차 보조금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론이 어떻게 보면 큰 폭탄이 됐어요. 우리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IRA법을 폐지할 것이다. 이게 IRA법 폐지하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만든 우리나라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 기업들 모두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면 대당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걸 폐지한다면 전기차 판매가 난항을 겪겠죠.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당선됐을 때부터 악재로서 잠재적으로 내포가 돼 있었는데 이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충격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2%가량 하락을 했는데 굉장한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악재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2차전지 얘기 나오기 전에 반도체 얘기들이 먼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는 아직 모른다 그랬죠. 반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관세를 올려버리면 실제로 미국 AI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미 증시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진짜 본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트럼프의 오른팔이 지금 일론 머스크인데 이 일론 머스크의 근간이 테슬라입니다. 그럼 이 테슬라의 근간인 이 전기차 이 사업을 막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트럼프는 2차전지에 반대하는 전기차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근간이 전기차고 둘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의 움직임으로만 봐서는 딱 이런 움직임이죠.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해서는 일단은 트럼프 쪽의 정책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에게 대신 보상을 해줘야겠는데 어떤 보상? 스페이스X라든지 다른 사업들 그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테슬라 자체도 로봇이나 AI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좀 가는 대신에 이 전기차 쪽은 트럼프의 의지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는 우리 시장 3대 주요 섹터 중 하나인 2차 전지에는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에서 엄청난 변동폭을 보이기도 했을 만큼 불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시세를 연출했고 그와 함께 이제 장 시작하면서 매물이 공격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8월 5일 저점을 그대로 이탈했죠.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8월 5일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하락세를 보였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장 마감 때는 코스닥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 낙폭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올지 말지는 미지수였지만 오늘 이 2차 전지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나온 매물들이 삼성전자 저가 매수로 쭉 흡수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등에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 삼성전자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며칠 만입니까? 11월 들어서 처음 순매수를 기록을 했어요. 10월 28, 29일에 소폭 사주다가 오늘 이제 대량으로 샀는데 오늘 1,300원 가량 외국인이 삼성전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서 나가면서
삼성전자 너무 싸졌으니까 옮겨오는 그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8월 5일 저점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가 매수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제 8%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마감은 7%대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오늘 이런 뭐 시장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계속 강조했었고 우리가 오늘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봤었던 것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입니다. 오늘 아주 뭐 수익이 폭발했어요. 매매 내역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오늘 폭발했습니다. 자, 일단 내일 이슈 한번 살펴보면 미국 10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9월, 미국 10월 수출입 물가지수, 9월 기업 재고가 나옵니다. 자, 관심 섹터 계속해서 제가 찝어드리고 있었던 것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예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를 왜 봐야 되는지는 당위성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드렸죠. 트럼프 트레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 해리스가 당선됐어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봐야 돼요. 이거 누차 설명드렸죠. 해리스도 우크라전을 빨리 종식시켜서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이 양 후보의 공통 수혜주인 거예요. 지금 이제 후보가 아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 후보 간에 이 공통 분목, 공통으로 교집 합의되는 이 정책들이 있어요. 그 정책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원전 관련주도 제가 그래서 이제 같은 공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심 섹터가 전부 뭐 뭉뚱그려서 하나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가장 대장이고요. 그 다음 전 사실 스페이스 X 관련주,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고 있고 조선주를 보고 있는데 오늘 원전 관련주가 어제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 다음 주에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매매 내역은 훌륭합니다. 휴림 로봇 매수했다가 수익권으로 잘 가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 수급이 바뀌면서 좀 밀리면서 끝났지만 휴림 로봇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그래서 제가 휴림 로봇을 좀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2차 전지를 때렸으면 이거는 테슬라를 때린 거고 일론 머스크를 때린 거죠. 물론 둘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을,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합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때렸죠. 그러면 채찍을 줬으니 당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SI스틸텍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뭐 7,000원에 기본 물량 1차 수익 실현 나갔는데요. 나머지 물량 안 팔았어요. 오늘 딱 보고 이런 걸 느꼈죠. 야, 이건 상한가야. 이 힘이면 상한가 들어가야 돼 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강력했습니다. 분봉 흐름을 보셔도 알겠지만 꺾임없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7,000원대에 7,000원에서 이제 1차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매도를 해줄 만한 구간이 없는 거죠. 분봉이 꺾이는 자리가 20분봉 꺾이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상승 흐름으로 밀어 올려서 상한가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매매 패턴이었어요. 이 SI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을 만큼 완벽한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웃긴 건 뭐냐면 SI스틸텍이 상장하기 전에 SY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익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갈아타서 SI스틸텍으로 이 마지막 구간에서의 매매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고가권 매물대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제가? 자, 여기 1차, 2차, 3차 파동이 나온 거다. 그래서 3파동이 지나서 이렇게 크게 1차 상승 파동으로 만들어지면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얘가 상한가 봉이 나왔다는 건 수봉이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됐다는 것. 이 이전 건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이전 차트는 볼 필요 없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차트를 보시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2차, 3차 파동 만들어서 크게 보는 이 2차 상승 파동까지 만들 수 있다. 차트 설명이 좀 어렵나요?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실전에 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용하는 데 있어서 제 매매 기법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다시 딱 그냥 보면 김홍영 대표 아카데미 보시면 이 기법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그림을 갖다 그렸어요. 정말 그냥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제 딱 정확하게 지금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상한가 수봉이 이후에 딱 7일차 되는 날 상한가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전고점에 있던 매물대 싹 돌파해내면서 이런 흐름을 보인 그
종목들이 요즘에 없어요.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런 흐름을 보일 때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져간 거고, 펩트론이 저런 정도의 힘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펩트론 정도가 오늘도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왔죠. 상당히 아깝습니다. 기다렸는데 사질 못했네요. 사실 파느라 못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SI 스틸텍의 이런 단기적인 추세 흐름, 그리고 중간중간 구간마다 수익을 20% 이상씩의 수익을 항상 줬고, 거의 이건 200%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봤는데요. 마지막 지금 수익률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물론 지금 있지만, 제가 그동안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서 저의 탑픽은 SI 스틸텍이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복구 작업을 하던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어떤 재건 사업을 하던 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이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자고 먹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모듈러 주택이고, 그건 SI 스택의 모회사 SI가 만드는 겁니다. 범양 건영도 SI 그 모듈러 주택을 만들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그들은 이제 1차적인 상승 흐름을 받았고, 그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뭘 가장 먼저 만들까를 봤을 때, 물론 토건 관련주 맞죠. 땅을 다져야 건물을 세울 테니까. 그런데 건물을 세우고 땅을 다지는 기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건설사가 가서 일을 하더라도 데크 플레이트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SI 스틸텍에서 만든다. 그래서 SI 스틸텍이 찐 수혜주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SI 스틸텍 우리가 멋지게 수익 실현을 했고, 제가 더불어서 우리가 공략했었던 SG, 지금 뭐 다 팔아서 없는데 SG도 오늘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아스콘 관련주, 아스콘 생산 기업으로 찐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전진건설로봇, 제가 11월 며칠이죠?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시간 이 영상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전진건설 로봇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거든요. 전진건설 로봇이 스페인 건설사랑 뭐 협력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들 아까 보고서를 읽었는데, 제가 어제도 이 얘기 드렸을 거예요. 산업 로봇, 건설 산업 로봇을 만드는 국내 유일 업체예요. 물론 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갔다 이게 아니고, 지금 스페인 건설사랑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진출한다라는 보고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시세가 오르긴 했지만, 다른 우크라 재건 테마 관련주들이랑은 차별화된 움직임이었죠. 새로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중을 했던 거고, 11월 13일 이 시간에 이제 시크릿 종목으로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상승하면서 어제 신규회원분들도 매수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급등, 완벽한 매매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28,400원 짧게 1차, 그리고 31,100원의 2차 수익 실현. 완벽하죠. 이런 대응을 오늘 진행을 한 겁니다. SI 스틸텍은 수익률 계산도 안 될 정도고, 전진건설 로봇도 20% 이상의 수익을 지금 보고 있는데, 20%가 뭐예요? 지금 5,000원 올랐잖아. 한 30% 가까이 수익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자라는 건데, 지나간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 계속 얘기했었다는 거죠. 자, 고급방 또 TYM도 매매를 했습니다. 3,950원에 매수를 했는데 4,450원 어저께 1차, 그리고 오늘은 5,340원에 2차 수익 실현까지 진행이 됐고요.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TYM 제가 여러분들 어저께도 얘기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찐 수혜주 중 하나다. 그 전에 오른 게 없지만 얘는 우크라 재건 초기 때, 우크라전 초기 때 우크라 재건 테마가 초기에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때도 제가 포커스를 맞췄던 건 뭐냐면, 우크라가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고 여기를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시켰으면 바로 이곳부터, 이 경작지부터 회복을 시켜야 사람이 의식주가 기본인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선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농업 관련주 TYM과 함께 어저께 대동기어도 얘기를 드렸죠. 근데 대동기어는 차트상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간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지만 TYM은 좋다. 근데 오늘 대동기업까지도 거의 20% 가까이, 2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크라 재건 관련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간 강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 강조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재건 사업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 테마성 종목, 그러니까 그냥 실체 없는 테마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원래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4대형 테마 때도 그랬고 중동 건설 산업 때도 그랬고 다 단발성 테마로 상승한 다음에 급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4대형 테마는 장기간 사업이 아니죠. 대규모 토목 사업이지만 빨리 끝나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중동 아부다비 투자청에서 얼마를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 해 만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실체가 없었던 부분들인데 우크라 재건 산업은 실체가 있잖아요. 확실한 실체가 있고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며 사업비는 이 모든 토목 사업을 다 합쳐도 이 사업비 못 따라갑니다. 국가를 재건하는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2년 예산 갖다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우크라전이 초기에 발발했을 때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우크라 재건 테마를 저도 그때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재건 관련주도 내려갔지만 저는 계속 얘기했죠. 그래도 재건 관련주 이것은 언젠가 끝날 전쟁의 최대 수혜주니까 보유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우크라 재건 얘기가 젤렌스키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로 이제 10가지 재건 산업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을 좀 발표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종목들이 요동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 너무나도 실체가 명백한, 이거는 분석이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분석을 종목별로는 했지만 이 대전제 자체,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를 복구, 재건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이거는 무조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뜬금없이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나 좀 고집스럽게 2차 전지를 아직도 물고 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물타기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러한 테마들이 실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하지만 주식시장에선 시야를 넓게 봐야 됩니다. 저도 실체 없는 테마는 과감하게 비난을 하고요.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은 움직임 자체가 너무 둔하니까 저도 매매 대상에선 제외를 해요. 하지만 건설주도 제외를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실체가 있는 확실한 테마, 지금은 테마지만 이 테마에 속한 종목들은 전부 강한 섹터를 가지고 있는 분야죠. 국가 인프라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우리가 좀 더 판단력,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좀 더 확실한 판단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경험이 많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이 우크라 재건 관련 테마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분석보다 빠른 판단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상승하는 거 올라타서 수익 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서서히 매집하고 매집 단계에서도 수익을 다 보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했다라는 점, 이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멋지게 수익 실현했고 수익 올리신 분들은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쉐린 로봇 오늘 매수했는데 이것은 이제 로봇 관련주, 사실 다음 주에 로봇 관련주 좀 봐야 돼요. 차트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수급이 이동이 별로 없다면 충분히 상승할 만한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자, 종목 얘기를 지금 먼저 좀 드렸는데, 그럼 종목 얘기 한 김에 또 한쪽 테마를 좀 보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이에요. 1심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죠. 확정이 아닌 부분인데,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실체가 없는 테마는 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대선 전이라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가져가 보십시다. 대선이 이제 가까웠잖아요. 내년 정도부터는 대선 관련주를 좀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유력 후보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특히 대선 관련주를 할 때도 대선 전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이거를 들고 있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반대로 이 관련주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만한 종목들을 굳이 또 매수해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죄 확정이 났는데, 확정이 아니라 1심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 누가 수혜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정적들이고 라이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 시 김동연 관련주 오늘 PN풍년 상한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분봉 보세요. 이게 움직임이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근데 굳이 이걸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상한가를 먹겠지만 그대로 뱉어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SG글로벌도 상한가에 갔고요. 왜냐면 이제 다음 차기 대표로 누가 유력하냐 했을 때 김동연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CCS 이런 관련주들인데 김동연 관련주고요. 한동훈 관련주로는 이제 정적이죠. 한동훈은 DTNCR로 별로 그렇게 오르진 않았고, 체시스 오늘 노을, 제가 최근에 노을을 추천드려서 수익을 본 적이 있는데 노을이 왜 올랐나, 왜 오늘 반응을 하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어요. 노을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파스넷 전부 지금 다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인맥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야 말이 됩니까? 갑작스럽게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기피해야 될, 우리가 기피해야 피해가야 할 그런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낙연 관련주까지 뜨고 있는데요. 사실 이낙연 관련주까지는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선알미늄도 이낙연 관련주죠.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범양건영이 이낙연 관련주로 거론이 되는데, 사실 지금 올라갔었던 것, 최근에 올라갔었던 것은 지금 오늘의 판결 때문이 아니고 모듈러 주택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편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연테크 등이 있는데, 사실 종목들은 정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이 정치 테마주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볼 바에야 그냥 조금 눌림이 생기면서 길어질지라도 슈림 로봇과 같은, 지금 차트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1450원 정도 받쳐놓고 전 진입할 건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명분이 좀 확실한 종목들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자.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자. 아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림을 수도 없이 그려놨네요.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림을 좀 지울게요. 너무 많이 그려놨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명분이 확실한 이슈,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리딩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인데요. 어차피 우리는 하반기 상승장을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대응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종목별 이슈를 계속 점검하고 공략주를 선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적어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이나 주요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달 초에 있을 TSMC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 완공식에 트럼프가 참석을 하잖아요. 이런 이벤트에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이 얘기는 굉장히 힘을 갖죠. 이런 이벤트 전까지는 지수가 상승하는 장이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전에, 물론 지수는 하락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하락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움직임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슈의 중심을 두고, 이 이슈는 곧 명분이에요. 정치 테마주나 이런 실체가 없는 단발성 테마들 말고 확실한 명분을 갖춘 이슈를 중심으로 공략주를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성과, 최근과 같은 성과, 최근 2주 동안 굉장히 하락장이 깊었고,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리딩을 해드리는데 체험방을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거의 매일 수익을 드렸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이슈를 중심으로 공략주를 선별했기 때문입니다. 차별화를 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다 지나간 종목들 더 갑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주만 계속 외쳐대던 사람들,
바이오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 지금 계속 얘기하면 지금 이제 새롭게 뭘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걸 사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최근과 같은 성과 저는 계속해서 올려볼 거고 다음 주에 대한 대비 전략도 지금 머릿속으로 다 그려놓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강연회도 진행하는데 그 강연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지금 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는 아주 활발한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이 활발한 매매 속에서 아주 멋진 성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 영상 잘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장중 리딩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결과물 들고 이런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또 이런 영상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파이팅입니다. 자,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